KBS 바둑왕전 본선 2회전 대국입니다. 윤현석 구단 대 박지현 4단의 경기,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진은 바둑왕전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대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흥미롭습니다. 윤현석 구단과 박지현 4단인데요. 우선 박지현 4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최정 5단과 함께 여자 바둑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수이고요. 네. 현재 여류국수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윤현석 구단은 오랜만에 본선에 진입을 했는데 과거에는 신 4인방 중에 1인으로서 아주 촉망받던 신예 기사이던 시절이 있는 대표적인 중견 기사입니다. 네, 뭐 보기 드문 매치인 만큼 더 기대가 되는 한 판인데요. 박지현 4단 대 윤현석 구단의 대국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KBS 바둑왕전 본선 2회전입니다. 윤현석 구단. 2011년 올레베 본선 10단전 본선에 오른 바 있습니다. 박지현 4단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요. 2015년 여류국수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지현 4단 평소 성격이 굉장히 시원시원한데요. 네. 기풍도 좀 그런 편인가요? 기풍도 전투적이고 그리고 이 선수는 좀 기분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세가 좋죠. 그런 바둑이 사실 본인 재미는 가장 있죠. 네. 그래서 이 여자 기사들의 바둑이 인기가 참 높은데요. 여자 기사들은 대부분 전투형에 대부분 기세가 좋습니다. 네. 윤현석 구단의 기풍은 어떤 편인가요? 정반대라고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차분하고요. 네. 장기전 위주의 바둑을 구사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본선 무대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윤현석 구단이지만 과거에는 최명훈 구단 그리고 윤성현 구단, 양건 구단과 함께 90년대 초반 이 신 4인방으로 불리우는 한국 바둑계의 유망주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둑왕전에서 사실 여류 기사를 보기도 힘들고요. 이 중견 기사를 보기도 힘든데 이 두 기사의 매치는 정말 귀합니다. 네, 잘 볼 수 없었던 그런 대결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풍도 정반대이고 또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여자 기사와 과거에 잘 나갔던 현 바둑리그 감독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네. 요즘 여류 대 시니어의 대결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물론 윤현석 구단을 시니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견 기사와 여류 기사의 대결은 늘 재밌어요. 네, 늘 흥미롭고요. 최근의 추세로만 놓고 보면 사실 이 시니어와 여자 기사들의 대결에서는 몇몇 대표적인 시니어 기사를 제외하면 이 여자 기사들의 성적이 월등히 좋습니다. 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약간 박지현 4단이 우세한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윤현석 구단이 또 오랜만에 본선 진출이고 의욕을 불태울 것이 뻔하기 때문에 참 재미있을 것 같네요. 여자 기사들도 국가대표팀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죠. 네, 이 국가대표 체제가 생긴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가장 큰 혜택을 본 기사들이라면 여자 기사들과 신예 기사들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박지현 4단도 그 이후로 성적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 몽백카페 세계대회에서 중국의 여자 기사들을 모두 물리치고 4연승으로 본선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네. 이제 본선에서는 남자 초일류들과 같이 싸우게 되는데 거기서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박지현 4단 하면 예전에 또 삼성화재배에서 큰일을 해냈었잖아요. 예전에 중국의 초일류 기사를 꺾은 적도 있고요. 네. 윤현석 구단. 현재 바둑리그 감독으로서 또 굉장히 강팀으로 이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두 기사의 기풍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포석인 것 같은데요. 포석 수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초반에 그래도 이수만 본다면 좀 더 호전적인 네. 그런 박지현 사단의 기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전에는 그냥 이쪽을 받고 네, 백은 여기를 붙여서 네. 흙이 올라설 때 네, 이렇게 내려서는 것까지가 거의 정석화되어 있는 진행이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날일자수가 많이 쓰입니다. 이 날일자수의 의미는 흙이 벌리기 전에 먼저 백의 응수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백이 실전처럼 이렇게 나가면 이 교환 자체가 득이라고 보고 이렇게 벌려두고요. 실전의 진행이죠. 그리고 백이 이렇게 붙여서 둔다면 그때는 흙도 이곳을 젖히고 네. 일때 다시 한번 늘어서 네, 쌍립을 설 때 이렇게 늘고 네. 굳이 아까처럼 이런 자리를 지키지 않더라도 다음에 미는 것이 거의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좌변의 모양을 만들겠다는 그 의도가 이 날일자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진행이라면 흙이 양쪽을 다 취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백도 충분히 둘 수 있는 진행이고요. 네. 얼마 전에 일본의 최강자 간의 대결에서 당시에 일본 1인자인 이야마 구단이 백으로 이렇게 똑같이 진행을 시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 기사들의 평가도 이렇게 두더라도 백이 나쁘진 않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풍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실전은 좀 더 평범하게 네. 여기를 두었고요. 그러자 벌려두었습니다. 백은 아주 두텁게 눌러뒀는데요. 네. 여기서도 백은 그냥 이렇게 붙여갈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윤현석 구단은 좀 장기전을 선호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두텁게 중앙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네. 네, 여기 날짜를 두었고요. 이제 하변을 벌리는 진행까지 되었는데 하변을 벌리니까 일단 백이 침입하는 수단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여기를 들어가도 이렇게 덮어 씌운다면 이 한 점이 좀 외롭죠. 여기까지의 진행은 흙의 실리와 이 백의 발전성, 앞으로 이 부분에서의 전개가 포석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실리와 발전성의 대결이 됐습니다. 이 좌하 지금의 진행 역시도 흑백 간의 불만이 없다는 거죠. 네. 상방 충분히 둘 수 있는 진행이고요. 네. 그리고 저렇게 쉽게 처리하면서 백이 선수를 잡아서 우상기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윤현석 구단이 좀 뭔가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마추어들은 발전성을 참 낮게 평가하잖아요. 제 눈에는 흙이 아무래도 이 좌하 쪽 좋아 보이는데요. 프로들이 보통 이 부분적으로 어느 쪽이 좋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제 네. 순환후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의 돌이 더 많은가를 많이 살펴봅니다. 네. 좌하기만 놓고 보면 이 좌변 쪽에 있는 흙 4점까지 치면요. 흙은 하변과 좌변에 돌이 7개 있고 백은 6개 있잖아요. 네. 그럼 다른 곳에 백돌이 하나 더 있고 부분적으로는 흙이 좋아 보여도 전체적인 균형은 맞춰져 있죠. 돌의 수를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겠네요. 네. 오늘은 박지현 사단도 차분합니다. 아직까지는 전혀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네. 이 기풍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차분하게 흘러갔을 때는 아무래도 윤현석 구단의 이 노련함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고요. 네. 돌과 돌이 맞부딪혔을 때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맹렬히 공부하고 있는 이 승부 감각이 살아있는 박지현 사단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저의 예상입니다. 일단 서로 힘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하변 쪽에 모양을 키우고 있고 윤현석 구단 좀 느긋한데요. 네. 저것이 윤현석 구단의 기풍임과 동시에 약간 약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침착하긴 해요. 백이 우변에 받아둔 수로 다른 수를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 있을까요? 하변에 어깨 짚어서 삭감을 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뛰어든 수에서 이 윤현석 구단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변은 흙이 한번 지키더라도 완벽한 형태는 아니라는 판단으로 일단 힘을 비축하면서 꾹 참아둔 것이고요. 그 사이에 우변백은 단단해졌죠? 네. 일리는 있습니다. 네. 딱 이 정도 선으로 들어오는 돌이 굉장히 애매한데요. 그래도 덮어 씌웁니다. 지금 젖으로 인해서 백이 잡혔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글쎄요. 일단 백 한 점이 좀 갑갑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결론이 지어질지. 네, 박지연 사단 이제부터는 참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변 쪽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저는 백의 감각이 네. 최근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두 번의 감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 과거의 느낌이 조금 나는데요. 일단 이수는 요즘은 워낙 실리를 중시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아래로 가는 네. 경우가 많고 어차피 흙은 여기를 지켰을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백이 이 부분도 사실은 이쪽이 보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차이가 있다면 이쪽을 두는 것은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더 중시하는 수이고 이쪽을 두는 것은 나중에 중앙에서 선수를 당하지 않으려는 중앙을 중시하는 수인데 이 부분에 백돌이 탄탄하게 있는 만큼 간격만 놓고 보면 이수보다는 네. 이수가 좀 더 나아 보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윤현석 구단이 실전에 이곳과 이곳을 선택한 것은 네. 이 높게 가는 것이 중앙 쪽을 조금이라도 중시한다는 의도이고 이쪽은 흙돌이 여기에 있다면 그 다음에 눌러오는 것이 자세가 좋지만 지금은 흙도 낮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곳이 아니라 이곳을 두더라도 흙이 딱히 둘 만한 모양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대신에 이 모양만 보더라도 뒷문은 열려 있거든요. 뒷문이 열려 있긴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백이 한 번 더 두었을 때는 이 자세보다 이 자세가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네. 실전에 흙이 여기를 먼저 오는 자세가 나오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아래쪽으로 벌리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감각이 아닐까 싶고요. 네. 이수는 완착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이제 기풍인데 그 다음에 이수가 더욱더 좀 재미있는 한 수였습니다. 만약에 낮게 있었다면 받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낮게 있었다면 손을 뺐겠죠. 네. 높게 있는 것과 낮게 있는 것의 차이가 높게 있을 때는 다음에 흙이 여기를 침입했을 때 이 한 점을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나오면 계속 뚫려서 이것은 백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고요. 계속 누르면 이쪽을 끊어가서 네.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로 백 한 점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아래쪽에 있었다면 없었던 수단인데 지금은 위에 높게 있기 때문에 이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한 번을 더 받았어요. 네, 부분적으로는 조금 굴욕입니다. 이런 장면에서 여기를 둔 형태니까 네. 백이 좀 딱딱히 굳어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윤현석 구단이 그래도 이 실전의 진행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흙이 한 번 이곳을 지키더라도 이제 실전에도 나오는데요. 아직은 침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이런 자리가 여기 나오는 것도 보고 다음에 네. 한 칸 띄어서 또 침입하는 것도 보고 중앙도 잘 봉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그런 삭감수입니다. 박지원 사단도 일단 씌워서 공격을 택했는데요. 네, 씌우니까 이제 여기를 먼저 찔렀습니다. 약간 네. 촉수이긴 한데 지금 타개가 우선이라는 판단이고요. 이렇게 두고 네, 젖히고 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를 두고 날일자를 당했는데 네. 백이 지금 거의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전도 받았고요. 네, 그러고 이제 지키는 모양. 네. 제가 볼 때는 이 형태는 그래도 흙이 잘 됐습니다. 네. 일단 백이 이런 식으로 삭감을 갈 거라면 최소한 이 장면에서는 먼저 나오는 게 나았던 것 같고요. 결정을 해주지 않고요. 네. 그래야지 나중에 백이 실전처럼 연결이 되면 뭐 이쪽을 끊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뒷맛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두거나 아니면 이 교환을 일단 아껴둔 채로 실전처럼 두는 것이 나았을 것 같은데 실전은 흙의 모양을 전부 굳혀주고 나서 백이 이렇게 확실한 연결을 꾀하다 보니까 네. 흙도 실리를 차지하면서 백이 좀 똘똘 뭉친 형태입니다. 흙도 굉장히 깔끔해졌고요. 네, 지금은 만만치 않았던 포석에서 네. 박지현 사단이 좀 리드해가는 그런 바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중한 공방에서는 박지현 사단이 득점을 한 것 같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예전에는 넷, 아무래도 다섯, 최근 바둑보다는 여섯, 돌의 일곱. 고저라든지 모양을 좀 중시했었잖아요. 윤현석 구단에게도 그런 게 좀 남아있는 게 아닐까요? 특히 유연석 구단은 예전에도 그랬고 모양을 중시하던 바둑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안정적인 수법 그리고 높낮이를 중시하는 그런 행마들을 많이 합니다. 뭐 그런 것이 전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20초. 하나, 최근의 바둑에서 둘, 그런 것을 다 지키다 셋, 보면 약간 느린 느낌을 준다거나 다섯. 아니면 약간 똘똘 뭉친 느낌을 줄 때가 있거든요. 네. 실전에서는 그런 면에서 박지현 사단이 포석을 잘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중시하면서 두어진 포석은 이 한 판의 한 장의 그림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최근 바둑은 모양 거의 상관을 안 하죠. 네. 아주 실전적인 바둑이 됐습니다. 20초. 하나, 둘, 그래서 셋, 우스갯소리로 넷, 이 최근의 다섯, 기사들이 여섯, 일곱, 이 여덟, 훨씬 아홉. 어린 영재 기사들의 바둑을 보면 네. 바둑을 다시 배워야 된다. 내가 배울 때랑 이론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 말 속에 좀 뼈가 있고요. 확실히 그런 면에서 이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20초. 이 실전적인 면은 한국 둘, 바둑계보다 중국 바둑계가 넷, 더 심하지 다섯, 않나요? 여섯, 일곱. 글쎄요. 그건 제가 볼 땐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네. 예전보다는 중국 바둑이 실전적으로 변한 것이 과거에 이 한중일의 바둑을 평가할 때 일본은 모양 바둑, 중국은 두터운 바둑, 그리고 한국은 실전형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바둑을 보면 한국과 중국은 경계선이 거의 허물어지면서 비슷해지고 있고 네. 일본 바둑도 둘, 이 모양 바둑에서 셋, 좀 전투를 가미하는 식으로 다섯,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실제로 지금 여덟. 성적을 내는 일본 기사들은 대부분 실전형이죠. 네, 전투형입니다. 일본 최강자인 이야마 유타 구단은 전투형이고요. 야마시타 게이코 구단은 예전부터 아주 빈상각도 뭐 서슴지 않는 그런 실전적인 바둑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박지현 사단은 하나, 하변 처리를 둘, 잘 해놓고 넷, 자 이제 또 다섯, 상변에서 시작을 여섯. 하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열. 103번 남았습니다. 흐름은 흙이 괜찮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윤현석 구단도 이 좌하기에서 실리를 차지하면서 확정가 면에서는 전혀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조급함을 느낀 박지현 사단 일단 상변에 침입을 해서 먼저 실리로 앞서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고요. 20초. 그 상황에서 하나, 백이 그냥 중앙으로 둘, 한 칸 정도 뛴다면 셋, 무난했는데 넷, 좀 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를 두기 전에 초읽기 한 번을 사용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을 고민했을까요? 젖힐지 늘지를 고민을 했겠죠. 이제 젖힌다 하면 기분이긴 한데 상대가 한 칸 뛰어서 중앙으로 이제 나오자고 했을 때 어차피 뒤에 약점이 있어서 하나, 지금 늘었던 둘, 자리를 이어야 합니다. 셋, 이제 그렇게 본다면 애초에 느는 것 다섯, 좀 낫지 않을까 여섯, 이제 그런 판단을 일곱.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도 똑같은 고민을 할까요? 글쎄요, 지금은 그래도 젖혀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은 젖혀가네요. 네. 이런 식으로 바둑이 전투 없이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에는 뭐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미세한 바둑으로 흘러가죠. 20초. 하나, 둘, 셋, 또 넷, 그런 흐름이 다섯, 윤현석 구단이 여섯, 바라는 바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덟, 아홉, 열. 흙 3번 남았습니다. 박지현 사단도 시간을 사용합니다. 형세는 박지현 사단이 나쁘진 않습니다. 네. 흐름은 오히려 좀 괜찮은 느낌마저 있는데 이제 상대가 원하는 식의 흐름으로 이끌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조급함을 느낄 수 있는 타임이기도 합니다. 이십 초. 하나, 그리고 윤현석 구단의 이런 셋, 자신의 넷, 색깔이 확실한 기풍이
여섯, 전투형 기풍을 잡는 데는 조금 여덟. 유리하거든요. 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서도 뭐 이세돌 구단이 최전성기일 때 윤현석 구단에게 몇 차례 발목이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 전투형 기풍 기사들이 네. 무작정 전투를 하려고 했을 때 윤현석 구단이 잘 비껴나가면서 자신의 스타일대로 잘 이끌어갑니다. 뭐 그런 스타일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흔들림이 없다는 하나, 거일 건데요. 네. 셋, 국면이 잘 풀렸을 때에는 그런 다섯, 식으로 노련하게 승리를 여섯, 가져가고 일곱. 국면이 잘 안 풀릴 때에는 네. 좀 뭐랄까요, 계속 좀 느슨한 느낌만 들다가 약간의 차이로 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현재 한국 이 국가대표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여자 바둑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 나으면 나았지 절대 못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뭐 최정 5단, 또 오유진 2단, 20초, 박지현 4단 하나, 이런 둘, 이 두터운 허리층을 넷, 담당하고 있는 다섯, 한국의 여자 기사들 여섯, 세계대회에서 활약을 하고 일곱, 있기 때문이죠. 여덟, 아홉.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사들 제외하고도 2인자 그룹 굉장히 많죠. 네, 많죠. 뭐 김혜민 선수도 있고요. 네. 그 외에 뭐 얼마 전에 이 여자 시합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뭐 김신영 2단도 있고요. 그 중국 여자 기사들과 최강 그룹끼리의 이 실력은 큰 차이는 나지 않는데 한국의 층이 더 두텁다라고 이 국가대표팀 코치진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남자 기사들과 정반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국 바둑과 중국 바둑, 이 남자 기사들을 비교해 보면 최정상권의 이 실력은 비슷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네. 중국의 그 숫자가 월등히 많다라는 그런 의견이 압도적이죠. 이제 그것이 여자 바둑계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2번 남았습니다. 지금 단수치고 호구를 쳤습니다. 중앙 쪽에 흙이 끊고 중앙으로 단수치는 그 자세만 본다면 백이 네. 빈 삼각이 되면서 나쁜 형태가 되지만 지금 저 호구는 다음에 재차 호구를 쳐서 흑도를 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흑이 20초. 받아주자니 후수고 둘, 흑이 단수를 쳐서 선수로 방비하자니 중앙의 백이 안 좋았던 형태가 여섯, 좋은 형태로 바뀌고요.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맥점을 하나 딱 보여주네요. 재미있는 수가 나왔네요. 네. 저 수가 네. 백이 호구치고 끊는 것을 방어함과 동시에 나중에 끝내기로 좀 이득 보는 수단을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키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네, 유연석 구단 뭔가 빈틈이 있는 듯 없는 듯 계속해서 상대의 돌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박지현 사단이 계속 받아주다 보면 중앙 쪽의 발언권은 백이 강해지면서 20초. 흐름이 뒤바뀔 하나, 수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은 받아줍니까? 하나는 받아줬고요. 은근히 중앙에 백 모양이 생기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윤현석 구단 이 네. 차분한 기풍이긴 한데 전투형으로 알려져 있던 박지현 사단이 계속 받아주다 보니까 네. 뭔가 형세 판단에 확신이 서진 않을 겁니다. 상대가 좋다고 보나 뭐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지금 중앙을 계속 키워가야 할지 아니면 좀 20초. 집으로 돌아서야 할지 둘, 고민이 많이 셋. 되는 장면입니다. 넷, 다섯, 지금 이 선을 민 자리는 뭐 끝내기 여덟, 같은 아홉. 수인데요. 네, 끝내기죠. 조금 이르지 않나요?
선수라고 본 것 같은데요. 네. 물론 하변이 집으로만 보면 반상 최대인데 박지현 사단이 지금 상변에서는 조금 당했다고 보고 승부수가 나왔습니다. 아주 강렬한 침입수가 네. 나왔어요. 좀 깊은 느낌도 드는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백이 그쪽에 약점이 있어가지고 네. 강렬한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백도 약점부터 처리를 했고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모양으로만 놓고 보면 유연석 구단이 그래도 뭔가 흑한 점에 대해서 뭐 덮어 씌운다던가 좀 강렬하게 둘 수도 있었는데 네. 이 수익기의 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변 쪽 처리가 서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상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수로 여기를 덮어 씌웠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 혹은 좀 글쎄요, 이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 약점이 많이 신경이 쓰였을까요? 약점은 분명 많이 신경 쓰입니다. 여기 빵 따냄은 뭐 항상 네. 백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어야 합니다. 근데 흙이 지금 해두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네. 이런 데를 붙이면요. 백은 차단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넘겨주면 전혀 득이 없기 때문에 차단을 해야 합니다. 네. 이쪽으로 차단 못하는 것은 이제 끊고 여기를 끊어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둬야 하는데 정말 쉽게 흙이 그냥 처리한다고 봤을 때 네. 여기를 두고 여기를 끊어도 잡아야죠. 그러니까 자체로 백의 형태가 뭐 이런 데를 붙이면 계속 틀어 막을 때 네. 이런 데를 끊으면 안 이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선수고 이을 수가 있어요, 흙이. 별로 백이 이 공격하는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네. 단수 치고 이렇게 치받아서 나간다면 여기가 선수죠. 바깥쪽도 완벽치 않고 네. 여기를 막았을 때 뭐 이런 데만 미리 하나 끊어 두더라도 이 백돌도 좀 곤란한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먼저 약점을 처리한 게 정수 아닌가요? 부분적으로는 정수 같은데 네. 그런데 흙이 이쪽 날일자를 덮어 씌우고 나서 보니까 네. 돌이켜보면 백이 이수로 만약 여기를 지켰을 때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곳이나 이곳을 지켰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네. 백은 여기를 두었는데 흙은 이렇게 두 번을 연타한 겁니다. 그럼 뭔가 백의 작전에 좀 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백은 차라리 이수로 여기를 있는 네. 이만 못했다는 거고 이 들어간 수가 그만큼 날카로웠습니다. 바꿔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되네요. 네, 실전은 뭐 어쩔 수 없이 네. 이제 상변은 포기를 하고 백도를 타기하는 과정인데요.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아직 이런 곳을 젖힌다면 백이 좀 괴롭힘을 당할 여지가 있고 흙이 당장 여기를 두지 않더라도 일단 상변을 깨고 나오면서 중앙 쪽 얇음을 추궁할 수 있는 형태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처리는 분명히 백이 잘 됐습니다만 윤현석 구단이 약간 느슨한 수가 나오면서 다시 박지현 사단이 살짝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이 바둑 최대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이 연결고리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활용을 하네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돌이켜보면 상변을 네. 침입했던 흑의 수가 확실히 타이밍이 날카로웠고요. 네. 득점을 올렸습니다. 백이 그쪽을 지켜두었다면 상변의 실리는 물론이고 이 중앙 쪽의 발전성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실리도 실리지만 이 중앙 쪽이 백이 지어졌다는 것이 참 아파요. 20초. 하나, 둘, 셋, 백이 애써 넷, 만들어놨던 다섯, 모양이 여섯, 지금은 일곱, 아무 역할도 여덟, 못하고 있는데요. 아홉. 되려 엷어진 느낌도 들어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오히려 중앙 쪽이 네. 시커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연 중앙 쪽에 대한 발언권 어느 쪽이 강한지조차 의문입니다. 실리도 이미 지웠고 중앙 쪽까지 흙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진행인데요. 네. 이십 초. 하나, 둘, 이제는 셋, 윤현석 구단이 넷, 뭔가 다섯, 중반 이후에 여섯, 힘을 내야 하는 일곱, 형세가 되었습니다. 여덟, 아홉. 이대로 흘러가서는 백이 흐름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네, 지금 단수 친수는 상변을 넘어가는 것과 호구 쳐서 흙 전체를 끊어가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냥 한 점을 이어준다면 백이 네. 호구 쳐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박지현 사단도 뭔가 좀 효율적으로 이제 선수로 끊기는 걸 방비하고 나서 상변에 넘는 수순까지는 내어주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을 내비치고 있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 바둑은 중앙 쪽이 과연 네. 누가 몇 집 정도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끝내기에서 누가 더 정교한가, 이런 쪽에서 승패가 갈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흐름은 약간 박지현 사단이 좋습니다. 중앙 권리도 아무래도 흙에게 더 있겠죠?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렇고요. 하지만 네. 이제 백이 먼저 선착을 한다면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중앙에 비해서는 그래도 다른 부분들은 꽤 정리가 돼 있는 편인데요. 중앙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중앙 이외의 큰 끝내기라면 하변을 누가 가느냐, 그리고 네. 우하기의 이 2선 입구자가 여섯, 네. 저런 끝내기는 일곱, 프로들이 참 좋아하는 여덟, 끝내기입니다. 아홉. 서로 좋은 자리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 윤현석 구단이 빵 따냄을 하면서 흙의 연결을 강요하고 흙이 받는 다음에 이제 끝내기로 득이라는 그런 판단이었는데 박지현 사단이 상변을 붙이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20초. 만약 저 붙인 수로 인해서 흙이 확실히 넘어가 있다면 네. 백이 따내고 흙이 붙인 수의 교환은 다섯, 흙이 이득입니다. 여섯, 그런데 일곱, 아직은 백이 젖혀서 여덟, 아홉. 패를 통해서 뭔가 반발을 하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지현 사단의 입장에서도 좀 불안 요소입니다. 어느 타이밍에 결행을 할지도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일단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받아둡니까? 이건 다시 뭔가 중앙 쪽의 모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백쪽이죠. 네. 대신 흙도 상변에서 얻은 게 있는데요. 20초. 하나, 둘, 셋. 그래도 돌이켜보면 넷, 애초에 다섯, 이 여섯, 일곱, 백이 여덟. 넘고자고 단수를 딱 쳤을 때 그때 반발을 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는 것이 나았던 것 같아요. 중앙 권리는 다시 백에게 생겼는데요. 중앙 모양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백이 여기를 단수 쳤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네. 여기를 단수 칠 때 이제 이어주면 여기를 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돌이켜보면 차라리 흑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실전에 흑이 이 부분에서 한 5집 정도 났고 네. 여기를 백이 넘어간다면 여기가 한 실전에 비해서 4집 정도 늘어납니다. 약 10집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흑이 10집을 얻는 사이에 백은 여기 한 점을 따냈죠. 아까랑 비교해보면 한 2집 이상은 차이 납니다. 그리고 실전은 붙이기 전에 그 전에 이 교환까지 했어요. 이 교환도 다음에 이쪽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없앴기 때문에 대약수죠. 그럼 흑이 여기서 10집인데 백이 네. 여기서 2집 이상. 이 단수 친수의 대약수. 그리고 여기와 틀어막는 곳. 이쪽까지? 네. 이 교환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선 다시 백이 조금 잘 됐습니다. 만약에 흑이 그냥 넘겨줬다면 선수는 또 흑이 잡을 수 있었죠. 네, 넘겨주고 차라리 이런 큰 자리를 막거나 아니면 네. 당시엔 이 돌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을 계속 넓혀가는 이런 식의 작전이 충분히 가능했는데 실전은 네. 이 부분에서는 약간 흑이 당했고요. 네, 여기를 주니까 밀고 네, 한 칸을 띄었습니다. 오늘 바둑이 초반에는 흑의 페이스에서 이 부분에서 다시 백이 좀 주도권을 쥐었다가 네. 흑의 이 침입수가 날카로워서 흑이 우세를 쥐다가 다시. 다시 네. 좀 만만치 않아진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앞으로 끝내기 승부가 될 것 같네요. 네. 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수순이 아주 중요하겠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아주 치열한 전투는 없었지만 미묘한 차이가 흐름을 계속 바꿔놓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초. 지금은 둘, 셋, 넷, 다섯, 미세하거나 약간 흑이 여섯, 좋아 보이네요. 일곱, 여덟, 사이는 좁혀지긴 아홉, 했지만 그래도 네. 백. 두 번 박지현 사단이 남았습니다. 집이 조금 많아 보입니다. 이 바둑 팬분들께서 인류기사단의 대국이나 혹은 신예 강자들 간의 이런 대국은 많이 지켜보셨는데 네. 이런 식으로 여자 기사와 또는 이 20초, 중견기사의 대국 하나, 볼 기회가 많지 둘, 않습니다. 셋, 그래서 이 두 선수가 과연 다섯, 어느 정도의 이 일곱, 바둑계에서의 위치, 실력이나 그런 것일까 뭐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두 선수의 랭킹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랭킹이 발표될 때 270명의 프로기사를 토대로 랭킹이 발표가 됩니다. 네.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1위는 뭐 박정환 구단이고요. 2위 김지석 구단, 3위 이세돌 구단 이런 순서인데 현재 박지현 사단이 이 남녀 통합 랭킹에서 123위이고요. 네. 윤현석 구단이 146위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랭킹은 100위까지인데요.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20초. 하나, 최근에 둘, 이 셋. 입단자 수를 보면 1년에 한 15명씩 입단을 합니다. 네. 그것이 몇 년 되었고요. 그렇게 본다면 최근 약 10년간 입단했던, 그러니까 아직까지 바둑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만 해도 한 100명에서 150명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두 선수가 123위와 146위라면 뭐 그렇게 낮다고만 볼 수 있는 랭킹은 아닙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여자 일곱, 기사들의 여덟, 경우에는 아홉. 100위권 내에 진입하는 걸 1차 목표로 삼을 텐데요. 네. 현재 최종 우단의 랭킹이 한 80위 정도 되고요. 네. 여자 1인자죠. 그 외의 기사들은 100위권 밖에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 경계선이 아직도 확실하진 않아요. 네.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흙이 좀 좋아 보이는데 네. 아까도 앞서 제가 흙이 20초, 살짝 좋아 보인다라는 하나, 말씀을 드렸지만 둘, 하변에 이 셋, 부친수가 시간 넷, 연장책으로 보이지만 다섯, 윤현석 구단의 악수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 붙인 수는 나중에 늘어서 끝내게 하는 것이 더 나았었죠. 근데 하변에 붙이고 흙이 호구 치는 그 교환 자체가 백이 손해입니다. 점점 박지현 사단 쪽으로 국면이 기울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중앙만 하나 교환을 해두고 네, 우변을 붙였습니다. 이제 그곳을 붙이지 않으면 흙이 들여다보는 수 교환이 좀 아프죠.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중앙 쪽을 깔끔히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원래 백이 좀 더 흙의 네. 얇음을 추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중앙 쪽에 한 칸 한 칸 되어 있는 백의 약점만 지금은 노출이 된 상황이라서 네. 나중에 이 윤현석 구단이 좀 신경이 쓰일 수 있는 형태이고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박지현 사단의 이 예전 바둑을 보면 이 무작정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바둑은 확실히 좀 차분한 바둑도 잘 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여리국수 타이틀을 차지한 자신감이 좀 엿보입니다. 또 당시에 쉬운 승부가 아니었거든요. 네. 1대1 상황에서 마지막 최종국에서 이 김신영 2단이 마지막에 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역전승을 거두었는데 그런 식의 힘든 승부를 한번 하고 나면 뭔가 자신감이 생기죠. 오늘 바둑에서 그런 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이 정상에 설 수가 없죠. 앞서 박지현 사단의 이 남녀 통합 랭킹 123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남자 기사들이 박지현 사단을 상대할 때 분명 랭킹보다는 훨씬 부담스러운 상대인 것이 분명하고요. 20초. 그것은 둘, 꼭 여자 기사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박지현 다섯, 사단이 가지고 있는 여섯. 이 기풍의 의외성 이런 면이 좀 남자 기사들 이 상위 랭커들을 하여금 부담스럽게 만드는 네. 면이 있습니다. 뭐 아까 좀 기세를 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세를 탄다는 것 자체가 한 방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KBS 바둑왕전에서도 예선에서는 뭐 과거에는 20초. 세계적인 기사였고 하나, 현재 명해설자로 활약하고 있는 송태웅 구단을 다섯. 꺾었고요. 네. 여섯. 그리고 이번 대회 일곱, 48강전에서 여덟. 현재 바둑리거로 활약하고 있는 안영준 5단을 꺾었습니다. 네. 이제 그 정도로 박지현 사단의 바둑이 분명 한 칼이 있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들여다본 한방 흑으로서는 아주 기분 좋은 선수 교환입니다. 그쪽에서의 처리가 끝난 이후에 흑이 선수를 쥐었기 때문에 네. 중앙을 좀 괴롭힌다던가 혹은 우아기 쪽에 이 틀어막는 큰 자리를 20초. 간다면 하나, 바둑은 둘, 박지현 사단이 셋. 우세해 보입니다. 넷, 다섯, 여섯. 그런 일곱, 부분들이 남아있기 여덟, 때문에 흙이 아홉. 좀 두텁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지금은 뭐 미세하게 우세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백이 추격을 할 만한 곳이 남아 있나요?
이제 그것이 더 큰 문제죠. 20초. 지금 국면이 하나, 거의 정리가 되어 둘, 있고 흙이 얇은 부분을 박지현 넷, 사단이 잘 마무리하고 있기 다섯, 때문에 네. 여섯, 유연석 일곱, 구단의 여덟. 이 고민은 깊어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의 흐름에서 패하게 되면 하나, 그 패하는 쪽은 참 둘, 괴롭습니다. 셋. 제가 치열한 바둑으로 예전 신예 기사 시절과 기풍이 달라졌던 이유도 사실 그렇거든요. 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졌을 때 그 괴로움. 네. 반대로 완승을 했을 때는 별 감흥이 없는데요. 별다른 전투 없이 패했을 때 그 괴로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무력감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그래서 기풍이 좀 변하게 되었고 20초. 아마 많은 기사들이 둘, 이런 이유 때문에 넷. 기풍이 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질 때 지더라도 그렇게 진다면 아무래도 좀 내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착각을 해서 역전패를 당한다거나 그 순간에는 분명 좀 감정 조절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평소에 하지 않을 실수를 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뭐 실력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좀 자기 위안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데 그냥 힘을 써보지 못하고 패했을 때에는 아 이것이 내 한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이제 한창 공부하는 신예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풍이 많이 변할 거고요. 네. 윤현석 구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 지금의 이 기풍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뭐 그런 면은 없을 거예요. 뭐 윤현석 구단도 인기 해설자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같이 방송을 해보면 확실히 해설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고를 외치는 쪽과 스톱을 하는 쪽이 있거든요. 네, 둘, 윤현석 구단은 셋, 확실히 후자 쪽인 넷.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섯, 워낙 기풍이 여섯, 좀 일곱, 견실한 기풍을 여덟, 선호하기 때문에 아홉. 이제 그런 면에서 대국자들이 바라보는 눈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해설자마다 기풍 차이가 좀 있죠. 지금 박지현 사단이 방금 전에 중앙 쪽에 한번 둘, 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셋, 그 수가 넷, 102점 쪽 뭐 여섯, 끊고자 하는 약점을 일곱, 노리면서 동시에 중앙 여덟. 쪽의 약점도 노려서 네. 그 부분이 윤현석 구단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바로 보강을 했는데요. 지금은 보강을 하기 전에 이제 흑의 약점에 대해서 좀 선수 교환을 하고 있다고 네. 봐야죠. 20초. 하나, 둘, 지금 흑도 중앙 셋, 쪽을 받아야 될 것 넷. 같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방금 전과 같은 장면에서 예를 들어서 우하기 끝내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단번에 바둑은 역전이 됩니다. 지금 흑이 지키지 않았다고 본다면 네. 그 쌍립 자리에 약점이 있었고요. 상변 쪽에 4선에 끊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20초. 근데 이 두 군데만 약점이 있다면 맛보기로 보면 셋, 그만인데 넷, 자세히 보시면 다섯, 좌상귀 쪽에 여섯, 네. 5선에 또 끊어지는 여덟, 단점이 있어요. 아홉. 그래서 백이 상변을 끊고 나서 맛보기로 한다면 곤란해질 수 있었습니다. 네. 백이 바로 보강을 하지 않고 뭔가 노리는 건가요? 네, 지금은 승부수입니다. 네. 흑도 분명 그쪽에 약점이 있어요. 아직도 완벽하게 모든 약점이 해결된 건 아니니까요. 20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윤현석 구단이 이대로 흘러갔다면 좀 불리한 바둑일 텐데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날카로운 승부가 나왔고 오랫동안 승부의 제일선에서 뭐 좀 멀어져 있었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이 승부 호흡 살아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 방금 둘, 선택한 윤현석 셋, 구단의 이 착점이 넷, 박지현 다섯, 사단으로 하여금 여섯, 가장 까다롭게 일곱, 이렇게 만들고 여덟, 있습니다. 아홉. 그리고 백에게는 뭐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네.
뭔가 수를 내겠다기보다는 효율적으로 보강을 하겠다는 뜻일까요? 20초. 하나, 지금 둔수도 셋, 재밌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윤현석 구단도 시간을 사용합니다. 박지현 사단이 보강을 하긴 했는데요. 서로 한 수씩을 주고받았는데 마지막. 어떤 의미를 하나, 담고 있는지 둘, 잠시 보겠습니다. 넷, 다섯. 네. 네, 흙이 이곳을 네. 흙이 이곳을 밀어갔을 때 네. 지금 약점이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자리를 가면 여기 끊기는 것, 여기 끊기는 것, 네. 여기를 밀어서 끊기는 것. 굉장히 뒷맛이 나쁜 자리거든요. 그런데 백이 지금 바둑이 불리하다 보니까 이런 데를 받고 있을 시간은 없고요. 네. 지금 이 끊는 수가 승부수입니다. 아주 날카로웠는데 네. 흙도 이렇게 보강하는 수가 재밌네요. 네. 어쨌든 이곳을 보강은 해야 합니다. 흙이 여기를 나오는 것은 계속 같이 타고 나오면 네. 지금 세 점을 끊는 것과 있는 것이 맞보기가 되어서 더 이상 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걸리죠?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받고 네. 백이 여기를 끊었을 때 안에서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전에 여기를 두고 나서 보니까 네. 모양은 좀 어색해요. 네. 그런데 이제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자세로 연결을 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 지금 네, 이쪽에 끊어 잡았죠? 잡았는데요. 흙이 안에서 사는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이쪽 부근은 그냥 쉽게 이런 자리를 두면 뭐 한 집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한 집이 나는 것은 어렵진 않은데요. 뭐 한 점을 잡아도 여기는 한 집이 났고요. 과연 이 부분에서 백이 집을 파워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를 두면 있고 젖히면 여기만 놓고 보면 흙이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죠.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 자충이 전부 채워져 있어서 여기를 찝는다든지 하면 일선에 내려서는 것이 선수입니다. 그럼 지금은 살아 있습니다. 네. 윤현석 구단이 마지막 승부수, 이 흑대마 전체를 압박하는 것으로 좀 날카롭게 상대를 추궁했는데 박지현 사단이 그래도 안에서 사는 수를 보고 있었네요. 네. 네, 실전은 오히려 여기까지 늘었습니까? 이 수는 재밌습니다. 느니까 여기를 이겼는데요. 네. 지금도 살아 있다는 뜻이군요. 지금은 부분적으로는 못 살아 있는데 네. 지금 재미있는 것이 여기를 는수 자체가 굉장히 큰 끝내기임과 동시에 이 뒷맛을 보고 있죠. 만약 백이 잡으러 온다면 네. 백은 공배 같은 자리를 두면서 잡으러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이에요. 네. 끝내기로만 보면 흙이 대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을 쭉 돌파해서 세 점을 여차하면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 교환이 되어 있으니까 네. 중앙에서 약간 피해를 입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계산이군요. 그리고 여기는 백이 한 번 더 두더라도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네. 지금 이 내려 선수는 노련하네요. 네. 저는 윤현석 구단이 승부 호흡에도 감탄을 하고 있었는데 박지현 사단이 이것을 잘 받아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뭐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네요. 네. 자, 박지현 사단이 아주 정확한 수순을 보여줬는데요. 끝내기 수순 보시죠. 네, 결국은 윤현석 구단도 중앙 쪽에 흙이 약간의 피해를 입으면서 네. 살려 나오는 그런 수가 있기 마지막. 때문에 하나, 공배를 두면서 잡으러 가지는 셋. 못했습니다. 넷, 다섯, 여섯. 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그 전에 불리했던 차이가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좁혀지진 않았습니다. 승부수가 전혀 통하지 않은 셈이 되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지현 사단 이 부분에서의 여덟. 이 몇 수 굉장히 좋네요. 네, 아주 날카롭습니다. 네. 네, 뭐 개인적으로 제가 박지현 사단보다
이 공식 랭킹은 높긴 합니다만 만약 똑같은 장면에서 제가 윤현석 구단의 승부수를 맞이했다면 저는 박지현 사단만큼 잘 받아냈을 자신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계속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섯, 확실히 박지현 사단은 여섯, 이 랭킹에 비해서 일곱, 뭔가 이 특출난 여덟, 중반전 아홉. 능력이 있습니다. 부분에 치우치기보다는 지금도 전체를 보고 처리를 한 건데요. 네. 시야가 대단하고 그리고 아주 치열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호구친수도 완벽하죠. 네. 상변 쪽에 그 이선으로 4개가 나란히 있어서 한 집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제 중앙에서 한 집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한 집을 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양호구를 치면서 그쪽 부근도 흙이 한 번 더 두면 한 집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맛보기로 마지막. 살아있고 하나, 중앙 쪽에 둘, 영향력을 행사할 셋, 때는 지금의 호구가 넷, 분명 말을 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문제는 이런 중앙에서의 공방이 마무리되고 보니 국면은 정말 많이 정리가 됐어요. 네. 집으로 살짝 뒤쳐져 있는 윤현석 구단이 과연 마지막 지금의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 셋, 넷, 다섯. 네, 지금 중앙 쪽이 약간 얇아 보입니다만 그곳을 받기보다는 그래도 집으로 큰 자리를 두면서 버티는 것이 좀 나아 보입니다. 어차피 이제 와서는 마지막. 평범하게 받아주기만 네. 해서는 둘, 백이 셋,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마지막까지 흔들렸는데. 네. 그런데 결국은 타협 쪽을 선택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흐름이 좋지는 않아요. 버틴다면 어디로 향했을까요? 일단은 우아기 쪽에 한 칸을 띄고 나서 네. 뭐 중앙은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자세를 하나, 취하는 것이 둘, 그래도 상대로 셋, 하여금 좀 더 껄끄럽게 넷, 만드는 다섯, 그런 작전이 여섯, 아니었을까 싶네요.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중앙은 일단락이 되었는데 네. 귀중한 선수를 박지현 사단이 쥐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둑만 보더라도 확실히 박지현 사단 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그런 좋은 바둑을 마지막. 두고요. 하나, 이것이 현재 여자 셋, 바둑계 현 주소입니다. 네. 다섯, 굉장히 강해졌죠. 여섯, 일곱, 하지만 여덟, 아홉. 단순히 이 중국 여자 기사들에게 승리를 거두는 것이 목표가 아닌 이 남녀 통합 기전에서 뭔가 활약을 하는 그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 여자 바둑계에서 좀 부족하다고 인식이 되는 점, 뭐 이 세세한 부분에서의 이 정밀한 끝내기라던가 계산력, 혹은 초반에 좀 더 유장한 포석 감각 이런 네. 쪽에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제 생각임과 동시에 네. 현재 국가대표팀 마지막. 기술위원들의 생각이기도 하나, 하고요. 둘, 또 셋, 중국 여자 바둑계 이야기를 다섯, 들어보더라도 여섯, 이 중국 일곱, 여자 바둑계의 왕레이 여덟, 코치도 아홉.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이 바둑계 일을 하다 보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딱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프로 기사들은 몇 수 앞을 내다보느냐와 또 여자 기사들은 남자 기사들에게 왜 안 되느냐이거든요. 네, 정말 대답하기 마지막. 곤란한 질문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셋, 역사적으로 보면 넷, 이 루이나이 웨이 구단 다섯, 같은 지금 중국에서 여섯, 활동하고 있는데 일곱, 한국에서 10여 년 여덟, 활동하던 그 아홉. 당시에 남녀 통합 기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멋진 활약을 했던 기사도 분명 있습니다만 그 뒤를 잇진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여자 기사가 남녀 통합 기전에서 대단한 활약을 했다 싶은 정도가 이제 본선 진출 정도거든요. 네. 여기서 한꺼풀 더 벗기 마지막. 위해서는 하나, 앞서 제가 둘, 설명드린 부분이 이제 셋, 여자 바둑계의 약점으로 꼽히는데 다섯,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섯, 신경을 쓸 필요가 일곱, 있습니다. 여덟, 아홉, 여자 기사들의 세계대회 본선 진출이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아야겠죠.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이야기한 그런 세밀한 부분 이런 쪽은 반드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세밀한 바둑이 장점으로 통하는 뭐 허영호 구단이라던가 박영훈 구단 등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자 기사들은 너무 부분에 국한돼서 마지막. 싸우려고 한다. 네. 둘, 그리고 셋, 이 넷, 전투의 승패를 다섯, 따지지 이 전체적인 여섯, 균형 일곱, 감각이라던가 여덟, 계산력에서 약점이 아홉.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보통 더 섬세하고 꼼꼼하잖아요. 네, 바둑 기풍만 놓고 보면 오히려 더 격렬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그래서 하나, 여자 바둑이 둘, 재미는 셋,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중앙에서 묘한 곳을 박지현 사단이 찔러 들어가는데요. 유연석 구단도 지금 계속 받아줄 수는 없다 보니까 상대가 뭔가 끝내기로 괴롭혀 올 때 한 차례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이 그냥 안에서 마지막. 받고 하나, 살린다면 둘, 셋, 그때 좀 더 효율적으로 지키는 수를 다섯, 강구하려고 했는데 딱 그 여섯. 타이밍에 박지현 사단이 또 반격을 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백이 또 한 번 당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저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흑이 101점을 잡는다면 또 공배 연결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흑 대마를 살린다면 네. 앞선 교환들이 흑이 큰 이득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조금의 추격도 허용하지 않네요. 네, 확실히 이 여자 기사들의 부분전 수익기는 참 대단합니다. 마지막. 앞서 이 세밀한 둘, 기풍을 가진 한국의 셋, 정상권 기사들이 넷, 여자 바둑계의 이 다섯, 세밀한 점의 여섯, 부족함을 일곱, 꼬집었다면 여덟. 네. 반대로 이 수익기에 관해서는 감탄한 것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심지어는 한국 랭킹 10위권 안에 있는 모 기사는 최정 5단이나 이런 여자 최강자들은 나보다 수익기가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 정도인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중앙 쪽이 뭐 서로 한 번씩 뒀을 뿐인데 생각보다 백이 훨씬 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결정타라고 봐야겠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차이는 더 벌어지겠군요. 네, 지금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호구 친수가 상변 흑돌에 대해서 선수 자리입니다. 네. 만약 지금도 흑이 받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지금 흑이 둔 곳의 반대쪽으로 우측에서 일선을 젖혀갔을 때 흑 대마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앙 쪽에 열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질 않았죠. 마지막 하나, 둘, 이제는 정말 셋, 여유가 없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받지 않는다고 해도 잡히는 돌로 보이진 않는데요. 네. 대신에 다른 곳에서 크게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지금은 바둑이 백이 좀 괴롭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저렇게 백도를 끊어갔을 때 이때가 괴롭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저런 교환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저 교환이 되는 순간 이번에는 좌상귀 쪽에서 다시 한번 백이 좀 당하기 때문에 다 악수 교환이 되겠군요. 네, 뭐 그런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교환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좌상귀를 흑이 찔러 들어올 때가 참 괴롭습니다. 백이 두 집 내고 살게 되네요. 네, 바로 그곳인데요. 그럼 우학이 끝내기를 한 것보다 더 많이 당하는 거 아닌가요?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네. 문제는 그 전에 차이가 좀 났죠. 바둑은 여전히 흑의 승세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반면 10집보다는 좀 더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정도의 국면이라면 반면 10집도 쉽지 않은 차이죠. 그렇죠. 반면 10집이라고 해도 역전이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무리가 거의 되어 있는 형세인데 네. 지금 그보다도 더 차이가 나다 보니까 박지연 사단의 이 표정이나 착점하는 손길에서도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은 큰 자리라면 네. 네, 그곳 날일자 그리고 하변의 2선의 101점을 잡는 것, 또 우하기 쪽의 끝내기 이 세 군데입니다. 승패를 떠나서 이런 매치는 참 흥미로운데요. 앞으로 박지현 사단과 만날 선수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박지현 사단이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 하나, 항상 좀 셋, 일방적인 응원을 넷, 받는 기사들을 보면 다섯, 물론 이 랭킹 1, 2, 3위권 우승 후보 초일류 기사들도 분명 바둑 팬들의 많은 응원을 받긴 합니다만 네.
그보다는 시니어 기사들 혹은 여자 기사들 또 아주 어린 영재 기사들 이런 선수들이 강자들을 이겼을 때 네. 그때 주는 이 쾌감이 있죠. 그리고 보통 그렇게 이기는 마지막. 바둑들은 무난한 내용은 둘, 없거든요. 셋. 네. 뭐한 넷, 번씩은 다 다섯, 사고가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이 대결을 박지현 사단이나 윤현석 구단 누가 이긴다고 해도 이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보통 이 여자 기사들이 인류 기사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때 패턴을 보면 바둑이 이제 우세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네. 또 이 인류 기사들은 마지막 나름대로 계속 흔들어 가고요. 둘, 그런 셋, 재미가 넷, 있습니다. 다섯, 박지현 여섯, 사단이 일곱, 앞으로 여덟,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점점 강한 상대들을 만나게 된다면 이제 그런 패턴의 바둑이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는 뭐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우하 그리고 좌하뿐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양쪽을 박지현 사단이 맛보기로 해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수는 승부수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좌하기는 단순 끝내기가 아니라 지금 사활이 걸리거든요. 흑이 이선에 한 칸 띄어서 들어간다면 패가 될 수 있는데 마지막 지금 패감이 많아서 백이 둘, 뒀다기보다는 그냥 받아줘서 넷, 평범하게 가면 다섯, 네. 불리하다 여섯, 보니까 일곱, 좀 버티는 여덟, 쪽으로 아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현석 구단. 그럼 뭐 당연한 선택이네요. 네. 오히려 박지현 사단이 지금 패를 걸어가도 패감이 많아 보이고 네. 또 패를 안 걸어가도 집으로 유리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 선택에 있어 고민이 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바로 지금이 선택의 기로입니다. 네. 박정상 위원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일단 패감을 좀 보겠죠. 네. 제가 대략 이렇게 전체를 둘러봤을 때 패감이 흑이 많은 것 하나, 같아요. 네, 둘, 저라면 셋, 단수 쳐서 패를 넷, 걸어가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실전에도 패를 걸어갔고요. 여기서 승부가 나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애매한 곳을 두었는데 저수도 패감이 됩니다. 그리고 네. 동시에 그 부분은 백이 먹여쳐서 패감을 쓸 수 있었던 자리인데 백의 네. 패감은 없애고요. 아주 좋은 자리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윤현석 구단이 항복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지적하는 부분이 네. 하변을 밀었던 수죠. 역시
그곳을 주면서부터 주도권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마지막에 박지현 사단이 날카로운 수익기로 찔러 들어갔을 때 백의 네. 반발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네, 박지현 사단 윤현석 구단에게 승리하면서 3회전에 진출했습니다. 네, 윤현석 구단도 바둑왕전 오랜만이었던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네, 물론 뭐 이변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박지현 사단 상당히 잘 두네요. 그렇습니다. 네. 괜히 여류국수 타이틀 보유자가 아니죠. 이런 중반전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박지현 사단을 만나는 네. 이 남자 기사들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둑왕전의 시청률을 위해서도 좀 많이 올라가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계속 박지현 사단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지현 사단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